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드디어 마지막 히읗 종성 체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 별명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요새 만든 별명은 국어왕입니다. 국어왕. 국어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원래 옛날의 별명 중에 하나는 웰컴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교사가 된 다음에 별명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자,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예? 등산가가 돼요. 등산가. 왜 등산가냐면 수업 시간에 계속 산을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이런 얘기, 쓸데기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그래서, 왜 오늘도 산을 타세요?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등산가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산을 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학습 목표하고 직결되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학습 목표와 연결돼가지고 놀랍게 시험에도 제출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한번 산을 타볼 텐데 결국에는 산의 종착지가 학습 목표라는 거를 알게끔 히읗 종성 체언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담임 선생님.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네, 윤서. 몇 살이에요? 20살. 아니, 20살요? 저기. 네, 너무 사회성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사람 얼굴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36. 아유, 사회성이 굉장히 밝아요. 업입니다. 업. 39. 업. 48은 저기 네, 41 다운. 40. 네, 딱 40입니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제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연도를 적고 앞에 두 자리하고 뒤에 두 자리를 합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2009년에는 몇 살이었을까? 네, 29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홉수라는 말 알아요? 아홉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첫 자리 숫자가 바뀌기 전에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마지막 수에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걸 잘 넘겨야지만 다음 숫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9살은 아홉수인데 선생님이 이 아홉수를 굉장히 심하게 겪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괜찮은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한 달에 하나씩 남들이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을 이렇게 겪게 돼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7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맹장 수술을 했어요. 여기서 맹장 수술 해보신 분? 보통 반에 한두 명씩은 있는데 우리 반에는 없네요. 근데 저는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맹장 수술이 가장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맹장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자리가 골마가지고 8월에 재수술을 했어요. 자, 이거는 쉽지 않죠? 맹장, 그리고 재수술. 그리고 9월 달에 뭘 하게 되냐면 뻑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뻑치기가 뭔지 잘 모르면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근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예, 제가 그때 한국 외대에서 석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가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인데 진짜 저기 2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쭉 다 굴렀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다구리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다구리라고 하는 거는 은어인데요. 불황배들한테 몰매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둘러싸여가지고. 그런데 12월 달에는 뭘 하게 되냐면 그때 썸을 타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의 차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쇽쇽쇽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뻑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하도록 할게요. 이게 결국에는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뻑치기가 바로 뭐냐면 2007년인가 2008년에 뻑치기를 주제로 한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흥행을 하는데 알아요? 오, 아는구나. 근데 이 와일드카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쇠구슬 같은 거 있죠. 스타킹 같은 데다가 이렇게 휙휙휙 돌려가지고 뒤에 가는 사람 머리를 빡 친다고 해가지고 뻑치기예요. 근데 그걸 맞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기절을 하고요. 기절이 아니라 아예 죽을 수도 있어요. 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민감한 부위니까요. 근데 이 와일드카드가 그 영화를 찍은 건 실제로도 그 시대 때 그 사회에서 뻑치기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품은 털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법에서 이렇게 머리를 뻑치게 한 사람은 바로 살인미수죄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뻑치기가 변형이 돼가지고 신종 뻑치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신종 뻑치기가 바로 뭐냐면 다리를 후리는 뻑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격투기 해보신 분 있어요? 선생님은 복싱을 10년 넘게 했어요. 물론 킥복싱은 아닌데 킥복싱을 할 때 여러분 로우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로우킥을 이렇게 딱 할 때 로우킥 딱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데미지를 경감시킬 수 있냐면 다리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70% 이상의 데미지가 깎입니다. 그런데 체중을 싣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요걸 맞아버리면은 그게 고통이 100%로 와요. 데미지가. 그런데 만약 야구 배트 같은 걸로 휘둘러가지고 여기 맞게 되면 어떻게 되면 100%는 좀 오버고 90%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 1조로 뒤에서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누르고 털어가는 그런 2인 1조 뻑치기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걸 몰랐어요.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드디어 뻑치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신종 뻑치기를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언제였냐면 2009년에 선생님이 어디 사냐 화랑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화랑대역이라고 산 곳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화랑대역 3번 출구에서 위로 언덕을 올라가면 외대 교수 연구동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교였단 말이에요. 조교에서 교수님이 부르면은 바로 가야 됐기 때문에 교수 연구동 근처에서 선생님이 자취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자취를 했는데 선생님이 서울여대 근처에 태능교회에 다녔습니다. 금요일 날 안식일이 돼가지고 거기 갔다가 보니까 다음날 나보고 안식일 순서래. 안식일 학교 순서를 서야 된대.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장이 어딨더라? 아 맞다. 세탁소에서 나 맡겼지 해가지고 그 세탁소에 정장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세탁소에 가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지름길이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숏컷이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돌아서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의 대로였는데 문제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래요? 오, 역시 A 길로 가겠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근데 여기 A 길과 B 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B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왜 그러냐면 A 길이 그냥 집들 담벼락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이어가지고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좁고 음습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A길은 5분이면 가고 B길은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A길로 맨날 갔어요. 밤이어도 상관없이 A길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A길로 가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A길에 여기 있는 세탁소에 가는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반 가정집들의 담장이었어요. 여기 가정집 있고 가정집 있고 여기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세탁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둠 속에 그냥 딱 가고 있는데 실루엣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서 가는데 그 중에 실루엣 하나가 뭐 긴 거를 하나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더 이상 진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갔어. 이미 내 친구라는데 저 사람들이 뭐 날 해코지할까? 뭐 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두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요쯤 지나갈 때까지 봐봐 아무 일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싹 봤는데 이미 뭐가 휭 하고 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뛰면서 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다리가 여기 있지. 탁 맞고 이렇게 발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주먹을 이렇게 교환할 때 보통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탁 이렇게 해서 잽을 치고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트레이트를 때려야 하는데 이미 축발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절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상한 포즈의 어퍼컷을 때리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쳤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주먹에 느낌이 왔어. 다행히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맞는 순간 바로 그냥 쳤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넘어지고 나를 후린 사람도 넘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2인 1조인데 턱에 이렇게 주먹이 제대로 꽂혀 그 느낌이 오면서 걔도 쓰였는데 사실 이런 거 후리는 사람이 반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반격을 받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얘를 그냥 잡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고 일으킨 다음에 부축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을 하는데 제가 그걸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창졸지간에 갑자기 봉변을 당했어. 엄청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데 내가 그때 복숭아뼈에 금이 갔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앉은 상태에서 너무 분이 터지니까 지금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뻔하고 이상한 멘트를 선생님이 때리게 됩니다. 그 멘트가 바로 뭐냐면 저놈 잡아라 였어요. 저놈 잡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에서 팔반이 들릴 때까지 훨씬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그때 인간한테 실망을 했잖아. 아무도 저기 가정집이었단 말이야. 아무도 안 봐. 사람들이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다 갔어 그냥. 난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만 동동 걸고 있고 발만 동동 걸고 엉덩이만 들썩들썩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더라고. 저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공릉이동 파출소에다가 내가 직접 그 UCLA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맨투맨 티 입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스포츠 머리 하나 이렇게 몽타주까지 직접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못 잡았어요. 대신 여기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내가 다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내가 이바지하게 된 거야. 자,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놀랍고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다음에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누가 나한테 뒤에서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러면은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뒤에서 깜짝 놀래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몰랐을 텐데 여러분들 나하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생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그 후로 10년 동안 항상 주머니에 커터칼을 가지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닐까요? 누가 나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뻑치기를 하려고 하면 반격을 하려고 이걸 가지고 다녔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분위기 가뿐싸해졌죠? 근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3분 걸립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어떤 멘트를 할 텐데 이 멘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은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날 큰 사이라고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면 맛있는 걸 해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장모님이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임서방 왔는가? 임서방 왔는가? 내가 임서방 온다고 해가지고 암닭을 잡아가지고 임서방을 하기 위해서 백숙을 했네. 자, 이 백숙 맛있게 먹게나? 어머니 암닭을 잡아서 백숙을 해주셨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해줘 암닭 백숙이 정말 끝내주는데 살고기가 정말 쫀득쫀득하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사람. 뭐가 이상하지? 암닭. 무슨 암에 걸린 닭도 아니고 암닭?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이상해요? 살고기. 근데 이게 왜 이상해? 암 플러스 닭이니까 암닭이고 살 플러스 고기니까 살고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적어요? 암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살코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실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닭이라는 애가 이 암이 되게 만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뻑치기를 한다고 이렇게 다가온 거죠. 뻑치기를 한다고 다가왔는데 이 암이 사실은 내가 지금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내가 커트칼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냥 있을 때는 커트칼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꺼내지도 않아. 그런데 뒤에서 누가 붙어버리면은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히읗, 숨겼던 수줍은 나의 히읗 모두 내게 줄게 라고 해가지고 쟤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읗하고 예사 소리가 만나면 거센 소리가 돼요. 이거를 음운 축약,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살도 마찬가지예요. 살도 사실은 호주머니 속에 히읗을 숨겨놨던 거야. 근데 고기가 다가왔어. 왔어. 하면 숨겼던 나의 수줍은 히읗 모두 내게 줄게 하면 딱 찌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암탉이 되고 살코기가 되는데,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가지고 단어를 분류를 한 건데, 이런 명사들 있죠. 명사들 중에서는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해. 커트칼 같은 위험한 걸 들고 다닌 것 같지가 않아 보여. 겉으로 볼 때 지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뒤에서 뻑시기만 하면 꺼내가지고 찌르네?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머니 속에 히읗을 숨겨놨다. 그 주머니가 어디야? 종성의 어딘가에다가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184페이지 일행을 보세요. 184페이지 일행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죠? 생사, 길, 흔이 있죠. 원래는 생사, 길, 살며 죽는 길 플러스 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길, 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길, 흔이 나왔어. 어디에서 태어나면 사실은 얘가 뒤에서 뻑치기를 하니까 얘가 여기에 숨겨왔던 수줍은 히읗을 얘한테 찌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3페이지에 보면 2장 제일 끝부분에 163페이지의 2장 제일 끝부분에 내희이러 발알에 관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희이러 발알에 관한이. 자, 2장 첫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내 플러스 인데 이게 시냇물 할 때 내 천자예요. 근데 주격조사 이가 결합이 되는데 내 이가 아니고 내 히야. 그럼 얘는 뭘까요? 히읗 종성 체언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중세 국어를 비롯해 가지고 옛 국어 표기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6가지를 여러분한테 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험 문제에 낼 거예요. 연관지어서 어떻게든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갈무리 하시고, 그리고 이걸 익혀두면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이나 고전문학 볼 때 확실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